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정학 연습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그 세금, 과연 공평하게 거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공평한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코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좋은 세금이 뭔지 그 조건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공평함을 바라보는 두 개의 큰 산맥이죠.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원칙을 다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균등 희생 원칙을 완벽하게 정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좋은 세금이 뭘까요? 이 질문은요, 사실 모든 세금 제도가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이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효율성. 이건 쉽게 말해서 세금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시장에 찬물 끼얹지 말자는 거죠. 세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초과 부담이라고 부르는 걸 최소화하자는 게 목표고요. 반면에 오른쪽 공평성은 이 세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눠서 질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평성이라는 주제에 현미경을 한번 바짝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평성이 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가장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편익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혜택 본 만큼 내라 이거죠. 이 편익 원칙은요, 정보를 그냥 거대한 가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부가 제공하는 도로, 가로등 같은 공공 서비스를 썼으면 쓴 만큼 돈을 내라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값 치르는 거랑 똑같죠? 와, 이거 완전 합리적인데?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교수님, 근데요, 국방이나 치안 같은 건요? 제거 국방 서비스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계산하죠?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이런 순수 공공재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측정할 수도 없고요. 설령 안 낸다고 해도 혜택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들 나는 돈 안 내고 혜택만 쏙 빼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잖아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자, 편익 원칙에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현대 조세제도는 대부분 다른 원칙을 따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능력 원칙입니다.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가 아니라 당신이 세금을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걸 보자는 거죠. 능력 원칙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 정부 서비스를 얼마나 썼는지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능력 원칙이라는 커다란 집을 지탱하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입니다. 자, 이게 또 각각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공평하게 세금 내야지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한번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평적 공평성, 모토는 이겁니다. 같은 놈은 같게. 너무 당연하죠? 연봉 5천만 원 버는 김대리랑 박대리는 세금도 똑같이 내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수직적 공평성의 모토는 다른 놈은 다르게입니다. 즉, 능력이 더 큰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공평하다는 거죠. 연봉 1억 버는 이 부장님은 김대리보다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같은 능력은 같게라는 말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능력이 같다고 할 건데 이 질문이요. 보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맨날 야근해서 5천 버는 사람이랑 워라밸 즐기면서 5천 버는 사람이 정말 같은 능력일까요? 그 땀과 눈물은 어떻게 반영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실제로 쓰는 돈, 즉 소비를 봐야 해 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봐야 진짜 능력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완벽한 정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 바짝 하셔야 돼요. 수직적 공평성,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더 내라는 이 원칙.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더 내야 공평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바로 균등희생 원칙을 지금부터 완전히 박살내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원칙들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억만장자의 10,000원과 내 10,000원은 가치가 다르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돈 한 푼의 소중함, 즉 만족감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 아이디어를 무기 삼아서 희생을 측정하는 3가지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균등 절대 희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금을 내면서 느끼는 고통의 절대적인 양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세금 때문에 10만큼의 만족감을 잃었다면 저기 부자도 딱 10만큼의 만족감만 잃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이는 저 색칠된 면적, 저게 바로 만족감의 감소량, 즉 희생의 양인데 이 면적이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균등 비례 희생입니다. 이건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을 같게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체 행복의 10%를 세금 때문에 잃었다면 부자도 자기가 가진 전체 행복에서 똑같이 10%를 잃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고통의 크기는 달라도 각자가 느끼는 상실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가장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해석입니다. 균등 한계 희생이에요. 이건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세금을 다 내고 난 결과에 집중합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내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사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의 기쁨이랑 부자가 마지막에 사는 빵 한 조각의 기쁨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세후 소득에서의 한계 효용, 저 높이 FG와 F'G'이 같아질 때까지 세금을 걷는 거죠. 사실상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재분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머리 아픈 원칙들이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3가지 희생 원칙이 실제로 어떤 세금 제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소득이 들 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도 누진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자 감세인 역진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고민이 현실의 세율 구조로 딱 떨어지는 정말 소름 돋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와, 오늘 정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시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엑기스만 딱 뽑아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좋은 세금은 뭐다? 효율성과 공평성 둘 다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평성은 크게 2가지, 쓴 만큼 내는 편익 원칙과 낼 능력만큼 내는 능력 원칙이 있다. 셋째, 능력 원칙 안에는 또 2가지가 있죠. 같은 사람은 같게 수평적 공평성, 다른 사람은 다르게 수직적 공평성.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이었죠. 수직적 공평성을 구체화하는 균등희생 원칙은 희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금 제도가 될 수 있다. 이 흐름만 딱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세금 뉴스 볼 때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평한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특히 소득세는 과연 오늘 배운 3가지 희생 원칙 중에 어떤 희생을 가장 균등하다고 보고 설계된 것일까요? 절대적 희생일까요? 비례적 희생일까요? 아니면 한계 희생일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는 세금 고지서 한 장에 사실은 이런 엄청난 철학적 논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수업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